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전드 리그는 실전 문제를 빠르게 푸는 시험입니다. 레전드 3입니다. 표준 교재, 제2장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제3장 인권과 직업윤리, 제4장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1. 사회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위계적 성희롱. 5. 육체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성적인 평가와 비유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안마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문제 2.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야한 농담. 2. 뒤에서 껴안기. 3.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4.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편지를 보내면 눈으로 보면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음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문제 3.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농담,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함. 1. 시각적 성희롱. 2. 육체적 성희롱. 3. 사회적 성희롱. 4. 언어적 성희롱. 5. 물리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음란한 농담과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말로 하는 성희롱입니다. 따라서 언어적 성희롱이 정답입니다. 문제 4.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 상담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문제 5.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야한 농담, 성적 관계 회유, 성적 정보 유포 등은 모두 말로 하는 성희롱입니다. 따라서 언어적 성희롱이 정답입니다. 문제 6.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 7.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음란사진, 엉덩이 노출은 보는 부분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는 부분,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문제 8.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4.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성희롱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문제 9.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상자나 가족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문제 10.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회계 기준 2. 직원 채용의 과정 3. 임금의 구성 항목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임금 구성 항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 11. 재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에 입소시킨다. 2. 큰 소리로 훈계한다. 3.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4.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 5.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문제 12.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하는 대상자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13.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는 부분은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문제 14.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높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4.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방문한 내용을 메모로 남기되 다음 방문일을 알려야 합니다. 문제 15.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중 제공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업무 수행 직후의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문제 1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항상 대등한 관계입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문제 17.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개인의 특성 및 선호를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18.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2.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3.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4.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5.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업무 기록은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문제 19.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문제 20.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 21.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규정에 따라 급여 내용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급여 내용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문제 22.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자유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23.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어기면 법 위반입니다. 문제 24.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가 방임 또는 유기되었거나 학대를 받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 25.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권, 자기결정권, 개인적 선호 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 26.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 욕구평가. 2. 자가평가. 3. 총괄평가. 4. 형성평가. 5. 효과평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욕구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욕구 평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부분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담아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문제 27.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나는 70평생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 맞지 않네.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1.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2.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3.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4.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드릴게요. 5.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황에 동의하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힘드시겠지만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세요 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제 28.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문제 29.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문제 30.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추석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1.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정색하며 거절한다. 2.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받은 후 다음 날 돌려준다. 3.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4.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료를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5. 마침 센터에 생수가 떨어졌는데 이걸로 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거절하되 마음만 받을게요 라는 말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문제 31.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항상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문제 32.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원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33.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 고민해보겠다고 말한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서비스 시간 추가는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비스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34.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윤리적 태도는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 35.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2.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3.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4. 다른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드릴게요. 5.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나 가족을 직접 상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설득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규칙에 따라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문제 36.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복장 및 외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복장의 착용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입니다. 문제 37.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 심리적 변화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문제 38.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문제 39.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 1.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제 40.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문제 41.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서비스를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만 합니다. 문제 42. 제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가 요청하는 경우라도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 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4.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5.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국가부담 20%,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시설급여 본인부담 20%입니다. 문제 4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의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 노인의료서비스 2. 노인건강관리사업 3. 독거노인보호사업 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체조와 게이트볼은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운동이므로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문제 45.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제 46.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구체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에 위치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어가는 노인성 질병입니다. 문제 4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조사결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되어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문제 48.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방문간호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고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는 이용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문제 49.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존엄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잠재력 개발과 여가 서비스 이용은 노인의 자아실현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제 50.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 사생활이 보호된다. 2.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시설급여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문제 51.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입니다. 문제 52.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2.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4.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문제 5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이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3. 못 본 척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옷 갈아입기 도움과 화장실 이용하기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표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문제 5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혈관성 치매를 가진 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문제 55.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등입니다. 문제 56.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는 급여는 주야간 보호입니다. 문제 57.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기저귀가 젖은 경우 즉시 교체하고 기저귀 착용 부위의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및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보호자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 58.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출혈과 부종을 방지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압박붕대를 감고 냉찜질을 하며 손목 부위를 심장이 있는 위치보다 높게 올려주어야 합니다. 문제 5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주 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문제 60.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 61.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3.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6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문제 63.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문제 64.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시설급여에는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10인 이상 시설인 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과 9인 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문제 65.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목욕을 도왔다. 1.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서 지원은 신체 활동, 개인 활동, 일상생활 등이 아니라 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기에서 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것은 생활 상담입니다. 문제 66.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은 1. 좋은 복지 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문제 67.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안전한 작업 환경입니다. 문제 68.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뇌경색을 앓고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입니다. 문제 69.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나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70.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문제 71.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병원, 은행, 관공서 방문 등은 대상자 개인 활동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방문 시 동행하는 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문제 72.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와 관련된 사적 내용은 대부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 73.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 대화 등의 의사소통에서 시선 맞추기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제스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선 맞추기 즉 눈 맞춤은 신뢰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합니다. 문제 74.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관은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인 수근관 즉 손목 터널에 눌려 압박을 받아 손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됩니다. 문제 75.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손위생은 예방접종과 함께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부분입니다. 손으로 가리고 기침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손을 통해 빠르게 전파됩니다. 문제 7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5.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문제 77. 제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제 가급여 2. 주간보호급여 3. 방문요양급여 4. 방문목욕급여 5. 단기보호급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7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5.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40%를 부담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79.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2. 작업치료를 한다. 3. 도뇨처치를 한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구약 복용을 도와주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문제 80.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5.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방문 목욕 재가급여에서는 목욕만 가능합니다.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문제 8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 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건강증진, 생활안정. 건강증진, 생활안정. 문제 82.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하는 재가급여는 주야간 보호입니다. 문제 83.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문제 84.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지원 서비스. 2.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식사도움과 이동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문제 8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꼭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제 86.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독감이라고 불리우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를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문제 87.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정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에서 독립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문제 88.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 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는 장기 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인정서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제출 서류입니다. 문제 89. 수근관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수근관증후군은 수근관에서 손목을 통과하는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증세는 손가락이 저린 것입니다. 수근관증후군에 걸리면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90.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도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균이 살아있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손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감염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 92. 시설의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시설 생활노인은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 93.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근로자는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문제 94.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사업,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관련 부당행위에 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적극 개입합니다. 문제 95.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 96.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학대받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것은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문제 97.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수근관은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입니다. 손목 관절, 내부 압력, 손목 통증, 손저림 관련 질병은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문제 98.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등을 당한 산업재해자가 받은 보험급여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99.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종교활동도 방해하고 집안일에도 참여시키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요. 정서적 학대입니다. 문제 100.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101.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이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노인복지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여의 원칙입니다. 문제 102.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 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퍼지며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고 겨울철 감염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103.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스트레칭의 목적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같은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는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문제 104.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외용약 도포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문제 105.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한다. 2. 혈액이 묻은 침구는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3. 가래가 묻은 상의는 소독용 알코올로 세탁한다. 4. 분비물이 묻은 침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5.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아야 합니다. 문제 106.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 받아달라고 요청함. 1.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 생각해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리 처방은 불법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문제 107.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서비스에 관해서 알려드려야 합니다. 구매 알선, 구매 대행 등은 절대 안 됩니다. 문제 108.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4. 대상자의 이웃을 만나 상황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학대는 물론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 109.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의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불필요한 약물 복용, 생활물품 단절 등은 모두 신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문제 110.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겨야 합니다. 문제 11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등급외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이 없는 노인복지관입니다. 문제 112.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요양보호사.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먼저 대상자가 왜 그러는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113.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올리는 경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물건을 들어올릴 때에는 물건을 몸에서 가까이 놓아야 합니다. 문제 114.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성적 사실관계를 말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문제 115.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가 맞은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대상자를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경우입니다. 문제 116.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 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은 식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문제 117.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물건을 들어올릴 때에는 물건 가까운 곳에서 두 발을 벌리고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문제 118.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주세요. 여자 요양보호사 1.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정답을 써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설장과 상의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문제 119.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 지원센터 3. 재가복지봉사센터 4.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교육, 건강을 지원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문제 120.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입니다. 문제 121. 국제연합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을 쓰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독립의 원칙에서는 노인이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122.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재가급여는 대상자가 현재 살고 있는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급여입니다. 친숙한 환경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123.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으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정리합니다. 문제 124.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주세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사업소를 소개해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드릴게요.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알려드리고 기관에서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문제 125.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시설에서의 개인 물품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복 등 개인의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문제 126.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 대상자의 복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동기유발자로서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문제 127.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국가부담 20%, 개인부담 제가 15%, 시설 20%로 구성됩니다. 문제 128.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는 방문요양입니다. 문제 129. 결핵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결핵균이 햇빛 특히 자외선에 노출되면 활동성이 떨어져서 거의 전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구류는 일광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130.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생활비 지급 중단,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것, 병원 모시고 가지 않는 것,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는 것 등은 방임에 해당합니다.